여기가 저희 이제 개발팀이 있는 곳, 이제 운영팀. 실례가면 직원 몇 분이세요?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120분 정도. 19년에 첫 투자를 받았고 얼마나 받으셨어요? 300억 조금 넘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회사의 가치는 1000억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닥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병입니다. 이제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보통 한 7시쯤 일어나서 씻고 뉴스 좀 보다가 8시쯤 출근해서 일하고 출근하러 네. 가시죠. 와, 이게 다 읽는 책이에요? 네. 보통 책은 네. 읽으면 사무실에 많이 갖다 놔요. 사무실이요? 왜요? 직원들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봤으면 좋겠는 거지 보지는 않으신 거죠? 가끔 보더라고요. 와이프분은 어디? 와이프 나가 있어요. 왜요? 부담스럽다고. 여기 보니까 사회적 기업가 MBA 이게 뭐예요? 카이스트랑 SK랑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MBA 과정이 있어요. 카이스트에서도 MBA가 있나요? MBA가 한 4개, 5개 과정이 있죠. 왜냐면 카이스트는 과학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있는데 서울에는 인문학 과정이 있어요. 석사를 카이스트를 나왔고요. 학사는 어디 나오셨나요? 학사는 부산대 나왔습니다. 이거 잘하셨네요. 아니요.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노인 돌봄 사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미 있게 말하면 이제 노인 돌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회사가 되고 싶은 게 목표고 노인의 의식주를 관리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의식주가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집에서도 일어나고 시니어 타운 혹은 시설에서 일어나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연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럼 회사 출근 시간 몇인가요? 7시부터 11시까지 자율 출근. 미국 따라 하시는 건가요? 커피 한 잔 사서 가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좋죠. 이게 시니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제대로 공급되고 많이 공급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 아니, 대한민국 노령화 사회인데 아직도 이 시니어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가 많이 부족한가요? 그렇죠. 뭐 노인 인구 1000만이다, 뭐 초고령화 사회다 하는데 여전히 노인 산업, 시니어 산업을 이제 복지 산업으로만 보니까 제대로 개선이나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벌써 사무실인 건가요? 사무실입니다. 왜 이렇게 가깝게 잡으신 거예요? 워커홀릭은 아니고요. 출퇴근 시간에 20-30분도 써보고 1시간 써봤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탈 거잖아요. 출근하는데 일단 에너지가 빨리고 시작하니까 제 컨디션에서 경영을 혹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무조건 제일 가까운 데 살자. 혹시 하루에 근로시간 대략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깨어있으면 계속 사업 생각, 회사 생각하니까 네. 거의 뭐 14-5시간씩은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본인이 워커홀릭이 아니라 했는데 네. 하루에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워커홀릭이 아니라면 네.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해야 워커홀릭인가요? 20시간 일하는 걸 좋아하진 않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김에 열심히 하자. 이런 지금 사업을 하신 몇 년 차세요? 4월 기준으로 한 만 6년 됐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대표님 사무실인 건가요? 네, 저희 회사이고요. 생각보다 좀 꽤 큰데요? 한 바퀴 둘러보고 가셔야 돼요. 아, 이게 대표님 네, 회사의 사무실인가요? 네. 여기가 저희 라운지 겸 강의실 쓰는 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읽었던 책들. 아, 이게 다 저장하는 대표님이 읽으셨던 책들이에요? 다 제가 읽은 것들. 책을 엄청 읽었네요. 한 해 한 80권 정도 읽더라고요. 한 해 80권이요? 네. 주에 이제 한두 권씩 읽거든요, 주말에. 주말 이틀 동안 책 한 권 읽는 게 말이 되나요? 안 읽는 주도 있고, 꽂히면 읽어요. 여기가 저희 이제 개발팀이 있는 곳, 이제 운영팀. 아, 이게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직원들이에요? 실례가면 직원 몇 분이세요? 사무실 4개가 있고요. 선능 사무실에는 70분 정도.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120분 정도. 6년 만에 이게 가능하나요? 그거랑 관계없이. 야, 여기 대표님 자리군요. 네. 6년 만에 지금 직원 120명이 되었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회사 매출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회계 기준이랑 좀 다르긴 한데요. 거래액으로는 한 800억 정도 연회하고요. 그 중에 매출 인식은 한 103억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왜 800억이 되었는데 인식은 103억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알선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 돌봄에 필요한 사람을 병원과 집과 이제 시설로 보내는 것을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그 수수료만 인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만 100억인 거예요? 그렇죠. 주로 출근을 하시면 어떤 일을 하세요? 회사 대표는? 이제 사무실 출근하면은 오늘 스케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게 일정이신 건가요? 네, 보시면 오늘은 일정이 좀 괜찮아요. 여기 국토학회라고 하는데 이제 강의 가는 거, 시니어타운 오픈하는데 4개점 실사 겸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차. 아, 이게 지금 직원들 스케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주로 본부장 스케줄 체크하고, 듀얼 모니터인데 왜 싱글 모니터만 쓰시는 건가요? 회의가 많다 보니까 이걸 항상 들고 다녀요. 3개 꼽는 건 또 귀찮더라고요. 가려지는 맛, 직원들이 일 보는 거, 눈 안 맞으시려고. 아, 대표도 직원분들 눈 마주치면 가끔 불편할 때가 있네요.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예전에 어디 있었냐면, 예전에 저 안쪽 기둥 쪽 저쪽에서
저쪽이요? 네, 저 남성분 건너편 직원들이 제가 어떤 화면 켜 있는지 네. 그리고 누구랑 뭐 연락하고 있는지 누구랑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또 대표님 옆에 누가 오늘 몇 번 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일에 집중 저도 안 되고 이제 직원들도 안 돼서 그냥 방을 가지자 저커버그나 뭐 페이스북 창업자들 뭐 같이 있는 거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업무에 집중하는 게 서로 간에 좋더라. 근데 지금 주커버거님도 사무실 따로 구하지 않으셨나요? 자기 구하는 걸로 알아요. 네. 다 하는 이유가 있더라. 대표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익을 800억? 회계상으로 100억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큰 사무실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기업 창업은 아니고 이제 벤처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위험이 있는 성공했을 때 좀 더 편익이 큰 비즈니스를 벤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도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노인 돌봄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투자를 먼저 받았고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성과가 나면 다시 또 투자를 받는 벤처 중에서도 스타트업 그 중에서 노인 돌봄을 하는 회사이고요. 18년에 창업을 했고 19년에 첫 투자를 받았고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1억 정도 받았고요. 그때는 아이템이 현재처럼 노인 돌봄을 하는 건 아니었고 요양시설 찾기라는 것으로 창업을 해서 전국에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 돌봄 시설들에 대한 검색 플랫폼을 해서 전국에 한 4만 개 넘는 요양시설들의 정보를 모으는 서비스로 해서 사용자를 모았고 그 이후에 요양시설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가 커지게 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큰 금액대 10억대, 20억대 투자를 받았고 그러면서 볼륨이 커지니까 뭐 100억대 투자를 받았고 지금은 병원, 시니어 타운 개발 사업까지 가면서 지금은 누적 한 300억 조금 넘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300억이요? 네. 그럼 이런 회사의 가치는 전체를 다 설명을 하는 거나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여서 1000억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창업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하나는 전 애국자여가지고 한국을 떠나기 싫거든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노인 돌봄 문제는 굉장히 큰데 누군가 다들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보조금 받아서 나 잘 먹고 잘 살지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좀 문제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노인 돌봄 문제에 어떤 솔루션을 찾아주는 사람이 됨과 동시에 자본적으로도 성장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 경영자적으로는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1조 기업 가치를 되는 회사의 대표, 1조 매출을 하는 회사. 그만큼 큰 능력 있는 경영자가 되는 게 일단 1번 목표고 상장이나 등등등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조 가능할 거라 보시나요? 1조 매출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전 매우 T잖아요. T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솔루션이 뭐지를 계속 생각하고 찾고 실천하는 데만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시니어 사업에 지금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케어닥이라는 회사를 하기 전에는 여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여행사를 하면서 관광버스도 운영하고 관광버스가 빌 때 그 부산에 있는 쪽방 할머니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 단체를 했었어요. 그리고 쪽방 할머니들을 좀 돌봐도 드리면서 버스가 비면 같이 나들이도 가고 소풍도 가고 찜질도 가는 이런 거를 프로그램 1년 정도 했었는데 돈을 받고 했나요? 무료죠. 무료로요? 100% 제 사비로. 왜요? 여행사를 하면서 좀 나누고 싶다. 나누는 게 그 할머니들을 베풀려고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허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할머니랑 친해지기도 했고 한 1년 정도 했는데 할머니들의 삶이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계속 불편하고 정부 사회복지사가 돌봐달라고 신청했는데 여전히 안 돌봐주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노인 돌봄 문제를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고 노인 돌봄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없구나. 어떤 제도의 문제 그리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노인을 정부가 못 돌보는데 이거를 누가 해결하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모르겠고 나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행사보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여행사를 넘기게 되고 노인 돌봄 혹은 노인 관련된 비즈니스만 하자. 라고 해서 홧김에 창업을 한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좋아하는 일이 뭔지였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도파민이 나오는 일이 있잖아요. 되게 즐기고 막 그거보다는 의미 있는 일 혹은 역사에 남거나 남들이 되게 힘든 일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는 일을 하는 게 제가 원했던 일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거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일과 의미 있는 일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아까 여행사가는 그냥 좋아했던 일 단순하게 그냥 I like 였던 것 같고 여기에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면 I love 였던 것 같아요. 러브 라이크 차이군요. 그러면 의미 있는 일과 잘하는 일 뭘 하는 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사람 살까요? 일단은 저는 둘 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겐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100년 혹은 조금 더 짧게 보면 80년이라고 하는 라이프타임을 봐야 되는데 내 친구 혹은 주변 사람들 대비 하루, 1년, 한 달, 1년
이런 관점으로 비교를 하니까 사실은 좁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되는데 너무 짧게 본다는 거군요. 특이하게도 여행사 창업 이전에는 무전여행 3년을 다녔어요. 필명도 있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글도 쓰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여행 작가라고 말하면서 무전여행을 다녔었는데 그때가 장교 전역하고 막이었으니까 25였던 것 같습니다. 25. 네. 중위 전역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여행을 떠났죠. 어디로요? 비행기표가 가장 저렴하고 영어를 조금밖에 못하니까 영어도 쓸 수 있는데 비자가 길게 나온 나라를 검색해보니까 아일랜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바로 가게 됐죠. 그때 떠나게 된 이유가 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청년분들이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무엇을 직업으로 해야 될까? 장교 전역했고 그냥 경영학과 졸업했는데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문성이 높지는 않잖아요. 제가 군대 대기업 합격하기도 했지만 지원할 때 봤던 게 현대자동차는 뭐 인사과, SK는 뭐 재무, CJ는 마케팅, 삼성전자는 뭐 이제 전략, 그냥 모든 데 다 쓸 수 있는데 그걸 지원하면서도 저희가 나는 뭘 잘하지? 내가 그거 갔을 때 뭘 하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거기서 내가 은퇴했을 때는 뭘 하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민했던 게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모를 거면 지금 답을 찾고 20년 뒤에 다시 고민할 거를 지금 답을 완전히 찾아놓고 그냥 순서대로 행하면 내가 2년을 여행을 가든 3년을 여행을 가든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답을 찾는 사람일 것 같다. 즉 남들은 50대 은퇴해가지고 나는 인생 이말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그 20대의 고민을 끝내서 살아버리면 다른 분들보다 20년, 30년 빨리 사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을 좀 취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무전여행을 여행으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도 했었고 블로그도 했었는데 어떤 팔로워들에 미쳐 있었던 때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블로그를 썼다가 블로그를 삭제시키고 인스타그램을 지우기도 하고 했던 거는 뭐냐면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혹시 그때 당시 블로그에 하루 방문자가 몇 명이었나요? 하루에 한 4, 5만 명? 그렇게 많이 왔어요? 여행 쪽에서 국내 한 3위까지는 올라왔던 것 같고요. 아깝지 않아요? 아까웠어요. 그거를 팔면은 1억 달러, 2억 달러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왜 지은 거예요? 그럼 팔면 되지. 지금이었으면은 팔아서 더 의미 있는 시드 자금하고 비트코인에 샀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약간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삭제해서 내가 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저한테 좀 증명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곤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도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던 게 나는 지금 내 삶의 길을 찾고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지 유튜브를 찍어서 영상 편집하고 사람들의 팔로우를 모아서 이걸로 광고비를 돈 버는 데 집중 안 하겠다. 제가 추구하는 바여서 의도적으로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3년 동안 최대한 제가 하려고 했던 건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었어요. 노숙자부터 대통령 만나는 프로젝트, 유럽 횡단, 남미 횡단, 오토바이 사서 미국 대륙 횡단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바닥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바닥부터 누구까지 만날 수 있느냐, 지나가는 차에 몇 번까지 손을 흔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한테 챌린징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대한민국 교과과정이 뭐 12년 혹은 길게 보면 14년, 16년 되는데 그동안 주입받았던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나가 나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겠구나.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블로그를 지우려고 하는 제명의 얘기를 막을 겁니까? 줄 겁니까? 삭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활동을 안 했을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웠던 게 일종의 저희 추억도 있고 기록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남아 있어서 그럼 그때 당시 곤조와 오기로 인해 지웠잖아요. 네. 그리고 좀 후회라도 했었나요? 많이 했었죠. 블로그를 지우게 된 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행지를 가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집중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유명한 CEO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저를 위해서 방도 내어주고 식사도 내어주고 술 한잔 하면서 인생 조언을 주면서 이런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 이거 어떻게 포스팅하지? 사진 어떻게 찍어서 각도를 올리지? 이를 생각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너무 화나더라고요. 야, 만약 그때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또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겠네요. 뭐 똑같다 아니다 라고 표현하기 그렇겠지만 그냥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지 않을까. 근데 대표님 아까 25살에 전역을 하고 해외를 떠났댔잖아요. 약간 대표님 말을 듣다 보니까 뭔가 나를 찾기 위함도 있는데 반대로 뭔가 또 현실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다는 느낌도 좀 있어서 세상을 돌아다닌 것 같다라는 뭔가 느낌도 나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나요? 네, 번뇌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경남 진주 지편면 이런 거 시골에서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하셨고 저는 디아블로를 굉장히 좋아하던 생이었고 부모님의 저 소원은 면사무소 취업하는 게 소원이었던 굉장히 소박한 농촌 청년이요? 맞아요. 근데 약간 농촌 청년 이미지가 나세요. 그래요? 좋은 거죠. 면사무소 취업하는 게 어떤 꿈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실례가 안 되는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44년생 지금 이제 8순이 넘으셨죠. 늦둥이세요? 네, 매우 늦둥입니다. 누나 4명, 누나 4명이요? 4명이에요. 대부분의 저희 세대 부모님은 대기업 가길 원하시잖아요. 아니면 동사무소지 면사무소 취업은 거의 얘기 안 하시거든요.
되게 시골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막둥이였네요. 그렇죠. 진주시 지편면이라고 하는 이제 유니버스에서 이제 사는 거를 원하셨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의 대학을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학비를 못 내주시는 한편이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부산대 지방 대학으로 가게 된 거고, 거기서 공부를 더 하면 뭐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는 김에 또 대기업을 가지. 대기업을 가는데 또 유리한 게 뭐냐, 학생회장을 하면 유리할 거다, 뭐 ROTC를 하면 유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했던 것 같고, 자기소개 쓰잖아요. 거기에 항상 쓸 말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받았지만 안 가고 이제 해외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때 부모님에 대한 걱정,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셨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남이니까 계속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챙겨야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억눌러졌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언젠가 책임지겠지만 조금 도망가고 싶다, 필성 세계일주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25살 어린 친구에게는 되게 무거웠겠네요, 어깨가. 그때 고민했던 게 절에 가려고 했어요. 남해 또 보리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입적을 해서 부다처럼 수련을 하면 삶을 깨닫지 않을까라는 옵션 하나랑 순례자가 되자, 세계를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계까지 가보면 깨달음 얻겠다,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실제로 머리를 더 다 밀었는데 금욕을 해야 되잖아요. 먹는 거랑 이성이랑 음주 가무를 다 안 해야 되는 거를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세계일주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후자가 더 맞아 보여서 후자를 선택한 부분도 있죠. 금욕엔 자신이 없으셨나 보네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가면 이게 또 악수가 되지 않을까? 제가 고민했던 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악수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수가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좋은 수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무전여행을 하는 동안 이런 프로젝트, 노숙자를 100명을 만나보자, 가장 전문가를 만나보자, 스위스 시계 장인을 만나보자, 만날 수 없는 CEO를 만나보자, 저에 대한 레벨을 높여가서 예를 들면 대기업 취업을 포기했는데 이게 악수가 안 되기 위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아까 말씀했던 내가 원하는 거랑 세상이 원하는 거랑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랑 나의 자산의 성장 혹은 나의 내적 성숙, 외적 성장, 이런 것들을 쭉 나눴을 때 하나가 겹치는 선이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봤냐면 저는 창업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게 스타트업 혹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그거에 대한 아이템이 시니어인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문을 어디서 구하나요? 선배님한테 구하나요? 뭐 책을 통해서 구하나요? 스타일이 많이 여쭙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혼자 답을 좀 찾으려고 하고, 대부분은 책을 통해서 찾고요.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주로?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고 괜찮아 보이면 책을 다 사거든요. 사놓고 관련된 분야만 따로 모아놓고 그 분야 꽂히면 그 분야만 읽어요. 꺼내놓고 그걸 다 읽어서 이제 이 부분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읽는 거죠. 도움이 되는 책이 있을까요?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크게 두 가지 책, 근래에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원싱, 한 가지 것. 대표들이 되게 많은 걸 동시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책에 말해줬던 거는 한 가지에 집중해라.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우선순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를 해결하면 뒤에가 해결될 거다. 저처럼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하드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책 아, 이 책이에요? 네, 핵심은 경영의 난제를, 경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위로도 주고, 경영상 위기가 생겼을 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서도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이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든 개인 자산 증식에 별로 관심 없으신 편인가요? 매우 많죠. 매우 많은데 네. 창업가한테 가장 빠른 본인의 성장과 자산의 성장의 방법이 기업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회사 키우는 데 가장 집중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 회사를 성공시켜서 키우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망하는 기업도 정말 많고. 근데 내가 자산을 증식하거나 내 개인 자산을 키운다는 거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장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 약간 그런 리스크 두렵지 않으셨어요? 꿈의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은 오피스텔 혹은 작은 집을 사고 싶다, 열심히 재테크를 하는 게 맞고 안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큰 자산을 원하기도 하고, 돈만 가졌을 때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는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사는 게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저는 돈도 많아야 되지만 뭔가 의미가 가득한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의미를 또 가득하면서 돈도 많아야 되는 두 가지를 충족하려면 개인의 재테크만으로는 안 된다고 봐서. 직원분들이 오시니까 다 피하는데 저를 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카메라를 피하신 것 같아요.